안녕하세요. 하키 시그널의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저희가 지난주에 22회를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각자의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쉬게 됐습니다. 22회 업로드가 예상보다 한 주 늦어진 점 애청자 여러분께 또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좀 양해 구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동향을 살펴보는 하키 시그널인데요. 2주 만인 만큼 좀 쌓인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 22회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부터 살펴볼게요. 마이문나님이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캘거리의 상승세가 과연 시즌 끝날 때까지 이어질지, 오일러스 감독 교체 효과는 또 얼마나 오래 갈지 하셨는데요. 커피타르님이 답글 주셨네요. 에드먼턴은 한풀 꺾일 것 같은데 다른 퍼시픽 팀들이 어리버리 될 거라 프로분 여튼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캘거리와 1라운드 만나서 피 튀기는 혈전 기대해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2월 21일에 주신 댓글이고요. 캘거리가 9연승, 에드먼턴이 감독 교체 후에 5연승을 달렸던 그때 주신 댓글입니다. 에드먼턴이 5연승 후에 실제로 한풀 좀 꺾였죠. 예, 좀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캘거리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무섭네요. 댓글 감사하고요. 트윈스 LG님 오셨습니다. 히라노 유시로 NHL 콜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어요. 현재 AHL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선수 히라노 유시로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 AHL 올라가서 성적 보니까 지금 15경기 1골 2도움이네요. 그리고 올 시즌에 ECHL에서의 거뒀던 성적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역시 좀 레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골을 좀 넣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기대가 많이 부푸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ECHL과 AHL도 이제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히라노 선수가 이전에 ECHL에서 이제 골도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였고 그 당시 이제 콜업 될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던 선수.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슈팅이라는 툴 자체는 확실히 이제 북미 빅리그에서도 이제 먹힐만 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확실한 툴을 하나는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초반에 골을 넣었을 때는 기대가 많이 부풀게 됐었죠. 근데 이제 라인 조합도 닉 퍼텐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예전에 이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캐나다 국가대표팀 언더 20에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 뭐 이런 선수들과도 이제 득점 라인에서 호흡을 맞추고 그랬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기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은 15경기에서 포인트 많이 올리지 못했고 최근에는 경기도 많이 출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NHL 콜업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이제 다수 확진이 이제 NHL에도 그런 무렵이 있었고 선수가 이제 AHL에서 콜업이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비니까 이제 아래 레벨 탑 레벨 선수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력이 당연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실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상황적인 부분까지 더해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 같은 부분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뭐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ECHL과 AHL 벽도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커피타르님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침공했습니다. 축구의 경우는 각 리그와 우에파, 피파 차원에서 어떤 반응이나 대응이 나올 듯합니다. 이미 나왔죠. 네. 하키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요케리트는 KHL을 아예 탈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 시즌 장려 일정만 포기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2월 25일에 주신 댓글인데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KHL 핀란드 구단 요케리트 헬싱키가 이번 시즌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플레이오프 불참 의사를 밝혔고 뭐 불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뭐 그로 인한 뭐 러시아에서의 경기, 뭐 러시아 팀들과의 경기 거부죠. 러시아 중심으로 또 구축되어 있는 리그 KHL 참가 거부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구단인 디나모 리가도 다음 시즌 KHL 불참 이미 선언했고
뭐 저희 하키 시그널이 NHL을 다루는 컨텐츠이긴 한데, 그렇죠. 예. 뭐 최근에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 앞으로 또 KHL은 어떻게 될 것인지, NHL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감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 뭐 NHL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넘어온 선수들이 결국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은 뭐 이미 이제 뭐 비자 같은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흘러가게 되겠죠. 이제 올 시즌 같은 시즌이라든가 이제 근데 그 선수들이 만약에 뭐 2년, 3년 계속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비자가 발급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올 시즌 끝으로 이제 뭐 비자를 갱신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선수들은 꽤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도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정도로 NHL에서 뛰고 있는 러시아 선수들이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의 이제 좀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지금 이미 이제 북미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선수들이 이제 좀 증오 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일으켰으니까 러시아 애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느낌으로의 뭐 SNS에 이제 이 뭐 살해 위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뭐 생기려고 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 러시아 선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선수들은 결국은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나라 국민들도 이제 그 데미지를 입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너무 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NHL에서도 이제 뭐 추가적인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그 뭐 러시아 쪽에서 뭐 뭔가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거 이제 다 안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선수적으로의 영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계약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이 예전에 소비에트 당시에는 막 선수들이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 나가려고 해도 이제 뭐 내보내주지도 않고 이제 요런 이제 흐름 자체가 이어지게 됐는데 만약 진짜 뭐 냉전 상황이 되게 돼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면 이거는 또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시국이 좀 끝이 나서 뭐 이건 뭐 전쟁이 이제 종료가 돼야겠죠. 그런 느낌으로 돼서 뭐 모두가 좀 평화롭게 좀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인 요즘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각 종목을 불문하고 이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부터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포츠도 사실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피파라든가 지금 뭐 다 제명이고 이제 뭐 경기 보이콧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출전도 불가능하고 지금 패럴림픽도 결국 이제 못 나가게 됐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좀 전쟁이 종료되고 스포츠도 또 아이스하키도 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오가람님 27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골리들이 그때에 비해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그 기준으로만 봐도요 하셨어요. 지난해 유니스폴님의 댓글 소개 때 이야기 나왔었던 그 NHL 최고 골리, 그러니까 브로더나 하셰크 이후에 NHL 최고 골리가 누구냐 라는 주제 다뤘었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이세요. 혹시 충북 본 라이온즈의 오가람 선수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반갑습니다. 이 현역 골리 선수로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뭐 시대가 지나면서 발전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요. 테크닉적으로는 아마 평균적인 그런 느낌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브로데르라든가 샤셰크 같은 선수들은 지금 시대에 들어와도 그 정도의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브로데르의 그 퍽 핸들링, 이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덤프앤체이스 플레이를 아예 그냥 미연에 이 선수가 방지해버립니다. 워낙 이제 퍽을 덤프앤체이스 이제 덤프를 했을 때 그 대응, 그러니까 네트 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이시지만 그 네트 뒤에 사다리꼴. 이게 이 선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정도로 선수가 이제 골리가 룰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를 가진 골리는 저는 지금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 브로데르라든가 하셰크는 지금 리그에 그냥 싹 그 예전에 뭐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만 뭐 클론 인간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라든지 해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전성기 때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그 선수들은 지금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급의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은 맞긴 하죠. 아무래도 그 기량이라든가 기술 움직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뭐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오가람 선수님, 네, 댓글 참여 감사드립니다. 팟빵에 진짜 수원님이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어요. 비하인더넷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팟빵에서는 기존 비하인더넷 채널에 저희 하키 시그널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죠. 네, 정기 후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비하인더넷을 통해서도 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네, 뭐 댓글에 이렇게 후원까지 참여해 주시면 더 힘이 납니다. 예.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NHL 요즘 판도 어떨까요? 순위표 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출발해 볼 텐데, 오늘 저희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6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순위표 보겠습니다. 지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은 뭐 상위권 3강 체제는 좀 더 공고해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4연승 중이던 콜럼버스를 잡았고 에드먼턴전도 승리했는데 디트로이트전 연장패로 5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특히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0대2로 뒤지다가 역전을 하면서 연장승 2주 연속으로 있었던 피츠버그와의 디비전 1, 2위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캐롤라이나가 선두를 지켰고 최근 9경기 6승 1패 2OT 달리고 있습니다. 토니 디앤젤로 선수 부상으로 한 달 아웃된다는 소식은 있었네요. 2위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 콜럼버스, 템파베이에게 승리를 거둔 것까진 좋았는데 뉴저지에게도 졌고요. 무엇보다 캐롤라이나와의 맞대결 2경기에서 1패 1OT에 그치면서 선두의 승점 4점을 뒤지게 됐어요. 3위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피츠버그전, 밴쿠버전 연패가 있었지만 세인트루이스전, 뉴저지전 연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10경기 7승 2패 1OT의 레인저스 착실하게 승점을 쌓으면서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 필라델피아에게 연이어 패하면서 원정 4연전을 2승 2패로 마쳤고요. 토론토전 패배까지 3연패가 이어졌었는데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 4대0 승리하면서 홈 경기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시애틀전 승리 추가했군요. 5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토론토전 이 경기 좀 관심을 모았는데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가 연장 골든골 포함해서 2골, 그리고 오스턴 매슈스는 1골 2도움을 했던 경기. 토론토전 결국 콜럼버스가 연장승을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콜럼버스는 뉴저지전을 제외하더라도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피츠버그, LA, 보스턴 이런 팀들 만나는 그 만만치 않은 일정을 보냈는데 이 7경기에서 3승 2패 2OT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6위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시애틀, 세너제이, LA, 애너하임으로 가는 원정 4연전에다가 밴쿠버전까지 최근에 퍼시픽 디비전 팀들과의 경기 많았는데요. 콜로라도전 재역전패 포함해서 최근 8경기 3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데노 하라 선수가 세너제이전에서 수비수 역대 최다 통산 1653경기 출장 신기록 있었고요. 잭 퍼리제 선수는 세너제이전에서 통산 400골 달성이 있었습니다. 7위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워싱턴전 승리로 7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지만 이후에 다시 연패를 당했고 오늘 시카고전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홈 8연전 진행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인데요. 2승 4패 1OT 기록하고 있네요. 8위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피츠버그전 더기 해밀턴 선수 복귀전이었는데 그 경기 이기긴 했지만 이후에 시카고, 밴쿠버, 콜럼버스, 레인저스를 만나서 1승 3패가 이어졌었던 뉴저지 데블스였습니다. 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뭐 큰 순위 변화는 없고요. 지금 캐롤라이나, 피츠버그, 뉴욕 이 세 팀이 좀 순위 경쟁이 점점 좀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워싱턴은 뭐 이대로라면 플레이오프는 가는데 지금 3위하고는 아직 조금 거리가 느껴집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는 콜럼버스의 어쨌든 콜럼버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 같은 부분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일랜더스랑 콜럼버스도 결국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일랜더스는 이제
자신들의 경기를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듯 했더니 결국 이제 또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좋아져도 한 달이라든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면은 조금의 실수라도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네. 이런 느낌에서 결국 이제 아일랜더스도 물론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위 세 팀이 좀 이제 왔다가 이제 좀 각축전의 양상, 그리고 이제 4위도 가능성은 있는 이제 요런 이제 상황인데, 레인저스가 확실히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오늘 드릴 선수는 시에스토르킨 선수가 얼마나 올 시즌 이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네.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시즌 지금 출장 기록 같은 경우에는 셧아웃 3번에 평균 실점 1.96에 세이브 성공 94%입니다. 시즌 평균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 예. 94%예요. 시즌 세이브 성공률이. 요 정도에서 지금 얼마나 시에스토르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레인저스에서. 지금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충분히 꼴림에도 불구하고 하트 트로피 논해 볼 만한 예. 이 정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월별 기록을 보셔도요, 이 선수가 92점대 이하로 떨어진 달이 한 달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꼴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진하든지 제가 이제 보브롭스키 선수 이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의 올 시즌은 괜찮지만은 이전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잘하는 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업 꼴리만큼도 안 되는 달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느낌으로 이 긴 시즌에는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시에스토르킨 선수는 올 시즌 못한 달이 한 달도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한 5달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근데 한 달 평균 실점이 1점대가 3달이나 돼요. 5달 중에. 예. 그리고 제일 못한 달이 11월이거든요. 세이브 성공이 92점에 평균 실점 2.67입니다. 이게 제일 못한 달이에요.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그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2월 들어와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제 잠깐 이제 쉰 기간이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온 이후에 2월에도 지금 3월까지 8경기에 12실점 지금까지. 2월부터. 2월에서 지금 3월 초반 조금 지났잖아요. 8경기에 12실점밖에 안 했고요. 그 중에 5경기가 1실점 경기였고, 2경기가 2실점 경기, 3실점 1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완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뉴욕 레인저스의 상승세의 진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뉴욕 레인저스도 아직까지는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경험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캐롤라이나라든가, 그리고 뭐 전반 아일랜더스라든지 이런 느낌의 모든 라인이 전반적으로 하드워킹 팀은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이브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레인저스에 아마 지금 시에스토르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면 진짜 하트 트로피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레인저스가 지금 1, 2, 3위에 어쨌든 뭐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있지 않습니까? 레인저스가 1위까지도 아직 뭐 물론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좀 좋은 흐름이 한번 오고 이러면 또 이제 추격할 수 있을 만한 여지에 있는 팀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에스토르킨이 아무래도 건강하게 쭉 올 시즌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저스가 선두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상황. 사실 개막 전 예상보다 훨씬 기대 이상의 지금 결과가 아닌가도 싶은데, 그 중심에는 말씀 주신 시에스토르킨 꼴리, 놀라운 활약, 놀라운 발전이 있었군요. 예, 원래는 이제 게오르기에프도 나쁘진 않은 골이었어요. 그동안의 이제 모습 자체는 이제 충분히 주전을 양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제 골이었죠. 근데 올 시즌에 게오르기에프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스토르킨 선수가 완전히 확고한 넘버원으로서의 자리. 진짜 뭐 뉴욕이 진짜 레인저스가 이 룬드크비스트가 결국 이제 뭐
이적을 하고 뭐 바이안 이후에 이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야 진짜 이 셰스토르킨이 진정한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불안감은 사실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워낙 이제 그 레인저스에서의 이 룬드크비스트 선수의 이제 활약상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셰스토르킨이 그동안 이제 보여준 거는 이제 당연히 많습니다. 스카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NHL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게 정말 이제 킹의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오늘도 역시 가장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1위입니다. 4연패 중이던 내슈빌전 3대1로 앞서다가 4대6 역전패를 당했는데 콜럼버스전 패배에 이어서 에드먼턴전도 재역전패를 당했어요. 3연승 후에 3연패를 하는 바람에 잠시 2위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2연승은 했습니다. 잠깐 선두 내줬다가 지금 1점 차 선두 지키고 있는 플로리다입니다. 2위는 한 경기 덜한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에드먼턴전에서 코리 페리 선수 통산 400골 달성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내슈빌과의 스테디움 시리즈 역전승이 있었고요. 오타와전도 역전승했습니다. 피츠버그전 지면서 5연승은 끝났지만 디트로이트전 다시 승리를 추가했고 최근 7경기 6승 1패 템파베이입니다. 3위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입니다. 미네소타전 어스턴 매슈스 선수의 동점골과 역전 결승골 힘입어서 승리가 있었고요. 디트로이트전에서는 미치 마너 선수의 4골 2도움 활약으로 10대7 승리. 뭐 이런 화끈한 승리도 있었지만 리그 최하위 몬트리올에게 패했고 6연패 중이던 버플로에게도 패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밴쿠버전 재역전 패배까지 최근 7경기 3승 3패 1OT 하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가 4위네요. 콜로라도전, 시애틀전, 세너제이전 모두 승리한 데 이어서 5연승을 달리고 있던 LA전에서 7대0 대승. 이러면서 5연승까지 달렸어요. 이후에 애너하임전 지면서 연승은 끝났지만 베이거스전 다시 승리. 오늘 콜럼버스전 슈트아웃 승리까지. 최근 8경기 7승 1패 하고 있는 보스턴인데 많이 올라왔죠? 3위 이내의 진입도 바라볼 수 있는 보스턴의 현재 위치입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최상위권들과의 그 연전으로 일정이 좀 어려웠는데 콜로라도, 토론토, 템파베이를 넘지는 못했고요. 캐롤라이나전에서는 연장승을 가져갔습니다. 6위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연패가 또 길어졌었는데요. 토론토전 승리로 6연패는 끊었고요. 이후에 미네소타전 재역전승으로 6연패 후에 2연승했던 버펄로입니다. 7위 오타와 세노터스입니다. 요즘 좀 안 좋아요. 미네소타전 승리 후에 몬트리올, 템파베이, 플로리다, 애리조나에게 4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6경기 1승 5패고요. 8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요즘 대단합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전 슈트아웃 승리, 토론토전, 버펄로전, 오타와전 모두 이겼고요. 8연패 후에 올 시즌 첫 5연승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후에 위니펙전도 0대4로 뒤지다가 4대4까지 따라가는 또 힘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4대8로 지면서 5연승은 끝났는데 하지만 그 다음 캘거리전에서 역전 연장승을 가져갔고 오늘 에드먼턴도 잡았습니다. 몬트리올이 최근 8경기 7승 1패인데 애리조나를 제치고 리그 최하위 탈출한 몬트리올입니다. 야, 플로리다와 템파베이의 지금 선두 경쟁이 점입가경이고요. 뭐 하루 지나면 선두가 계속 바뀌는 지금 그런 양상이고 몬트리올 요즘 갑자기 왜 이러죠? 예, 아무래도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감독이 바뀐 체계가 확실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뒤셔럼 감독 체제는 일단은 좀 수비적인 컬러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은 좀 수동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좀 안전한 공격 전개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선호를 했다라고 하면은 생루이 감독 부임한 이후에는 전방압박의 타이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공격 같은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스크를 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조금 더 공격을 전개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담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의 체계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몬트리올이 보시면은 부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13명이나 되고
이 중에는 이제 이미 이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일부 선수들, 프라이스, 웨버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사바르라든가 앨런이라든지 바이런, 드루엥, 드보렉, 에드먼드슨, 에번스 뭐 그냥 뭐 부상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차근차근하게 잘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 예전과 같은 부분에 그냥 좀 이제 이 덤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압박 같은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듀샤랑 감독은 이제 일단은 좀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제 좀 이제 덤프 이후에 좀 이제 이 체킹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경기 양상 같은 부분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루이 감독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방 압박에 들어갈 때도 뭐 하프보드 쪽에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라진 부분에서 이제 적극성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진 이런 부분이 있고 공격에서도 이제 이 러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할 때 반대쪽에 이제 공격수가라든지 수비수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간 선수들이 항상 가담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조금 이제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러시아에서 혼자 들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한번 이제 시간을 끌어준 이제 턴을 하면서 시간을 살짝 끌어주면은 반대쪽 사이드에서 들어온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대쪽 사이드를 이용을 하는 좀 공격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생루이 감독이 옛날에 이제 뭐 또 공격수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인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자리가 좀 잡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여유 있는 플레이가 되게 됐고 선수들도 이러한 체제가 먹히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감이 확실히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스즈키 선수도 스즈키 선수가 이전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힘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 선수가 좀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비적인 부분 같은 부분이 좋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좀 멘탈리티가 약간 바뀐 부분이 조금 관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감독 변화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필드 선수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또 좋은 그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올해 이 선수가 칼더의 그 뭐죠 수인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점친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따봤을 때 너무 또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필드 선수도 지금 이제 공격 체제가 이제 좀 자리 잡는 부분에서 많은 이 좀 도움이라든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까지도 이제 좀 더 자신감이 붙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에는 앤더슨, 레코넨, 뭐 호프먼 뭐 이런 괜찮은 자원들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젊은 선수들도 좀 자신감이 붙어서 성과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체계 같은 부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바뀐 팀의 컬러가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로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시즌 끝까지 진짜 이런 느낌으로서의 이제 좀 좋은 그림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생루이 감독을 그대로 감독으로 앉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버펄로 오타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별로 좀 차이가 안 느껴지는 수준까지 순식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몬트리올인데. 네. 아니 근데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시즌 최종 순위가 만약에 그렇죠. 위에서 끝나면 타이밍이 좋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점도 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물론 이제 팬분들은 보시기에 드디어 네. 이기는 경기를 보시는 게 즐거울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은 몬트리올 지금 이 뭐 GM부터 싹 다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리빌딩을 좀 준비한다는 그 느낌으로 봐도 되거든요. 이제 네. 물론 이 리빌딩의 중심 자원 같은 애는 뭐 스즈키라든가 호필드 이런 친구들은 남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으로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올 시즌 한 시즌 정도 짧게 탱킹을 하는 시즌으로 가서 상위 라운드 지명권, 진짜 최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지금은 노릴 수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몬트리올이. 그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이기기 시작을 해서 좀 애매하게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1, 2픽은 좀 노리기 힘든 그런 자리로 또 이제 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또 장기적으로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그 부분은 얼마나 지금 생루이 체계가 좀 파괴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아직까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시카고도 이제 감독이 바뀐 이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감독이 바뀐 이후에 밴쿠버 같이 확 좋아진 팀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몬트리올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생루이 감독 부임한 지 이제 뭐 10경기, 11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한 30경기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애틀랜틱 디비전 몬트리올도 힘을 내고 있고 뭐 템파베이 플로리다 경쟁도 재미있고 또 보스턴이 또 중간에서 좀 상위권을 위협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좀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원정에서 지금 원정 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정 연전 일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위권 세 팀이 조금씩 제동이 지금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템파야 지금 분위기가 꽤 괜찮기는 하고 이제 뭐 근데 지난 경기 템파도 결국 이제 피츠버그에게 좀 대패라는 이제 이런 그림도 약간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 플로리다나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 토론토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안 좋은 그 토론토 그 자체의 경기력이 화끈한 경기 공격이고 이기는 경기는 있지만 지는 경기도 이제 한없이 그냥 좀 까맣게 지는 이런 느낌. 또 머진 선수 부상도 있었어.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1, 2, 3위가 약간은 좀 제동이 걸리는 느낌에서 이제 보스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거 애틀랜틱 순위 싸움도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어지고 있는 애틀랜틱 디비전 또 한 주 지켜보죠. 디비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1위는 콜로라도 어벨런치입니다. 위니펙전에서 0대3 뒤지던 경기 6대3 역전승을 했죠. 베이거스전도 역전승이 있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전도 재역전승 4연승 이어가는데 다만 또 애리조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발목이 잡혔어요. 오늘 이제 캘거리와의 또 중요한 경기 주목을 받았던 경기 연장패로 끝났는데 참 현재 리그 전체 1위 팀인데 최하위 애리조나에게 최근 2번 연속으로 졌다는 거 좀 흥미롭네요. 2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필라델피아, 버펄로, 시카고까지 모두 잡았는데 후에 뉴욕 레인저스전 재역전패하면서 4연승을 끝났습니다. 오늘 아일랜드스전도 패하긴 했는데 최근 8경기 5승 2패 1OT의 페이스 2위 지키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미네소타 와일드가 그 뒤에 3위입니다. 5연승을 달리던 에드먼턴전 7대3 승리는 좋았지만 오타와 토론토에게 연이어 졌고요. 캘거리와의 홈앤홈 2연전을 또 모두 졌어요. 필라델피아전 역전승하면서 4연패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만 버펄로전에서 재역전패를 하면서 최근 9경기 2승에 그치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4위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플로리다전 2골차 역전승으로 4연패 끊었고요. 댈러스전 슈다웃 승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템파베이와의 스테디움 시리즈 그리고 시애틀전 연이은 역전패 이후에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오늘 일단 세너제이는 8대0으로 안파를 했군요. 최근 9경기 3승 역시 좀 저조한 내슈빌인데 잠시 한 5위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다가 오늘 승리를 일단 4위로 회복은 했습니다. 5위가 바짝 뒤쫓고 있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위니펙전 역전 연장승 내슈빌전 슈다웃패 승점 1점 또 챙기더니 버펄로전 승리 후에 LA전에서 1대3으로 뒤지다가 4대3 역전승 그리고 다시 위니펙 만나서 연장승. 댈러스가 최근 5경기에 4승 1OT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위 내지 3위도 머지않아 보이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다음 6위는 위니펙 제츠입니다. 댈러스전 역전당하면서 연장패했고요. 콜로라도전도 3대0 앞서던 경기 지키지 못하고서 역전패. 이후에 애리조나전 승리로 5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고요. 몬트리올전 승리. 뭐 댈러스전 또 연장 가서 졌고 요즘 뭐 한 경기가 참 쉽지 않은 위니펙 제치인 것 같아요. 다음 7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최근에 플로리다, 뉴저지, 세인트루이스, 에드먼턴, 필라델피아 상대로 5경기 2승 3패를 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전에서 패트릭 케인과 브랜던 하겔 이 두 선수가 해트트릭 동시에 하면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8위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댈러스전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LA전 졌고 또 베이거스전은 이겼고 위니펙전은 지고 뭐 계속 이기고 지고 반복하는데 콜로라도에게 또 역전승했었죠. 오늘 오타와전에서는 8골 넣으면서 승리를 했어요. 애리조나가 홈 8연전을 했는데 홈 8연전 결과는 4승 4패였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2위부터 2, 3, 4위, 5위 거의 뭐 비슷해지고 있는데
댈러스가 글쎄요,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가고요. 위니펙이 좀 갈 길이 먼데 계속 좀 6위 자리에 있고요. 애리조나도 사실 일정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았는데 그 홈 8연전 상대들이 좀 그래도 별로 하위권 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오늘 뭐 오타와전 대승으로 일단 4승 4패로 마무리를 한 이번 주였습니다. 예, 뭐 4승 4패면 나쁘지 않죠. 이제 근데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순위 계단 상승이 되면서 진짜 하나씩 또 올라가면은 또 2위 세인트루이스 자리까지도 아주 멀지는 않아요. 네.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또 좀 안 좋은 타이밍에 미네소타가 지금 원정 연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지금 미네소타 경기력이. 내슈빌도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다가 이번에 오늘 또 대승을 하는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내슈빌도 최근에 경기력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댈러스 이제 최근 지금 경기력까지 살아났고 1라인 구축이 돼 있는 데다가 지금 2라인은 세긴 벤에다가 구리아노프를 붙였는데 그 라인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세긴이랑 벤까지 좀 살아나는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도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전력을 가진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잘한다고 보기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4승 4패니까 이게 뭐 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홈 8연전에서 4승 4패면 뭐 이건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이제 경기력 자체는 좀 좋은 부분은 일단 골텐딩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좀 잘 풀리는 골텐딩이 좀 정신 차려서 이기는 게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만 이제 좀 짚어보더라도 베이거스전이라든가 콜로라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골텐더들이 진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서 이긴 경기였거든요. 네. 베이거스전 43세이브 1실점으로 승리, 그리고 콜로라도전도 42세이브 1실점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승리하는 부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셔도 선수진이 아주 경쟁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리그 최하위권인 게 이상하지도 않은 팀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뭔가 무리 안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항상 좀 이제 덤프앤체이스 이런 부분으로 경기를 많이 풀어가고 전방 압박 체계조차도 아주 그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지 않고 상대방이 이제 들어온 걸 기다리는 이제 트랩 전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으로 이제 팀이 가는 과정에서 골텐딩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방점을 찍어주면서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자체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웨이버로 데려왔던 웨즈우드라든지 그다음 베이멜카 오늘 완전히 올 시즌은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존재죠. 베이멜카가 나오면서 거의 주전급의 활약을 보여줘. 물론 이제 성적은 올 시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라는 전력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명확한 팀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이 선수가 거의 주전급으로 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런 희망을 보여준 시즌이기 때문에 시즌 전에 아마 베이멜카가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전망이 나왔던 게 아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격올리 같은 부분에서도 베이메카가 정말 잘해가지고 잡는 게임들이 왕왕 있거든요. 지금 올 시즌을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웨지우드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찬가지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팀 전반적인 컬러에서 좀 이제 골텐딩이 살아나면서 이긴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상대에는 잡았던 상대는 댈러스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댈러스 그 다음에 베이거스 콜로라도 이런 팀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지금 이 팀들의 공격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수진의 깊이라든가 이 경기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팀들을 좀 늪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기는 모습. 이런 이제 지금 애리조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이 경기의 운영의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골텐더들의 이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올 시즌은 많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뭔가 희망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지금 뭐 지명권도 굉장히 많아졌고 올 시즌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치크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트레이드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을 받아오고 또 픽을 가져오고 이런 느낌으로 잘 흘러갈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물론 이 부분은 뭐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잖아요. 애리조나가 최근의 경기력에서 이런 부분 자체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애틀랜틱 디비전의 몬트리올과 마찬가지로 애리조나 역시 센트럴에서 참 올 시즌 내내 어려웠는데 요즘 또 같이 힘을 내고 있어서 좀 반갑고요. 예, 계속해서 좀 이런 분위기를 좀 계속 보여줬으면 하는 또 기대도 있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보겠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가 1위입니다. 밴쿠버전 이 경기가 홈 7연전 전승하고 나서 이어졌던 원정 경기였는데 밴쿠버전 1대7 대패. 이러면서 10연승에서 연승이 멈췄습니다. 이후에 미네소타와의 홈앤홈 2연전을 또 다시 모두 승리했고 몬트리올과의 경기는 역전을 당했죠. 연장패로 끝나는 바람에 홈 경기 11연승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모았었던 콜로라도전 연장승을 거둔 캘거리 최근에 18경기 15승 2패 1OT예요. 퍼시픽 디비전 선두로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위는 LA 킹스입니다. 애리조나전, 애너하임전, 뉴욕 아일랜더스전 모두 승리한 후에 보스턴전 0대7 대패로 5연승이 끝나는데 이후에 댈러스전 3대1로 앞서던 경기 3대4 역전패. 어쩌면 다시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지만 콜럼버스전 1대3으로 뒤지던 경기 뒤집으면서 연장승을 했고요. 다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렸어요. 최근 8경기 6승 2패 페이스를 보이면서 지금 한 2주 동안에 2단계를 끌어올렸어요. 4위에서 2위로 올라온 LA 킹스입니다. 3위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세너제이전 잭 아이클 선수 베이거스 2적 후 첫 골, 이 결승골 기록된 경기 승리가 있었고요. 이후에 또 한 번의 세너제이전 승리에 애너하임전에서는 난타전 끝에 승리가 있었는데 콜로라도 보스턴에게는 패했고요. 애리조나에게도 패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베이거스가 최근 9경기 3승 5패 1OT 좋지 않습니다. 다음 4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미네소타전 패배로 5연승이 끝났고 제이 우드크로프트 감독 부임 후 6경기 만에 첫 패였습니다. 이후에 템파베이,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이들과의 경기 포함해서 5할 정도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몬트리올전 패배가 이어졌네요. 5연승 후에 최근 7경기는 2승 4패 1OT 많이 꺾였어요. 지금 그래도 퍼시픽 2위, 3위, 4위 뭐 촘촘합니다. 다음 5위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10연승을 달리고 있던 캘거리를 7대1로 대파했어요. 이후에 뉴욕의 두 팀을 모두 잡기도 했었고요. 오늘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도 3피로드 3골로 재역전승을 했습니다. 밴쿠버의 최근 성적은 9경기에서 7승 2패. 좋죠? 디비전 5위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뭐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이 가시적으로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6위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세너제이, LA, 뉴욕 아일랜더스, 보스턴, 베이거스를 상대한 최근이었는데 홈 6연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 6연전 현재까지 5경기 2승 3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는 세너제이 샤크스인데요. 뉴욕 아일랜더스전 슈트아웃 승으로 3패 4OT 후에 8경기 만에 어렵게 승리를 했는데 오늘 내슈빌전 0대8 대패했습니다. 최근 12경기 2승.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너제이고요. 마리오 페로로 선수 부상으로 거의 2달 아웃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8위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밴쿠버, 뉴욕 아일랜더스, 보스턴, 세너제이 상대로 1승도 못하다가 내슈빌전 역전승으로 8경기 만에 승리를 했고요. 하지만 오늘 워싱턴에게 또 지면서 최근 9경기 1승 7패 1OT 하고 있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자, 캘거리는 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LA도 요새 좋고요. 반면에 지금 베이거스, 에드먼턴은 좀 주춤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었는데요. 뭐 지금 하위권에서는 또 밴쿠버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세너제이가 점점 플레이오프와는 좀 멀어지고 있네요. 예. 네. 끝났죠. 끝났습니다.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세너제이는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6위 애너하임까지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노래 볼 만한 위치긴 한데 네. 지금 세너제이는 좀 많이 멀어졌어요. 예. 네. 2위에서 6위까지는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너제이는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게 그냥 공교롭게도 칼슨 선수 공백 이후에 그냥 경기력이 그냥 아예
그 폭락해 버렸습니다. 네. 칼슨 선수가 1월 25일 이후부터 이제 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6일이 있었던 경기가 이제 워싱턴 캐피털스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 경기부터 칼슨 선수가 결장을 했는데 요 경기는 어쨌든 세너제이가 4대1로 이겼어요. 캡스를. 요런 데서 이제 출발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성적 조합 13경기에서 3승 6패 4연장패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28득점 45실점이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경기력이 아예 안 좋아졌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경기당 거의 뭐 한 2점대 초반골 그리고 이제 3골 이상씩을 이제 이렇게 실점을 하는 부분에서 칼슨 선수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 양면적으로 이제 실어줘야 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고,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힐 선수가 빠진 부분은 뭐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에이딘 힐 선수가 이제 백업 관리로 올 시즌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1월 한 26일부터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라이머는 있는 상황이었고, 라이머도 근데 그 부상을 당해서 오늘부터 이제 못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전 권리가 이제 라이먼 3월 3일부터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고 힐 선수는 1월 26일부터니까 칼슨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 때 빠지긴 했죠. 그래도 이제 일단은 무조건 칼슨 선수가 빠진 게 저는 1차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올 시즌 라이머도 둘 다 괜찮았거든요. 이제 초반에 이제 세너제이 샥스가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시면 이제 힐 선수와 라이먼 선수가 이제 모두 이제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경기를 많이 잡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일단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칼슨 선수도 나가게 되니까 공수양면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득점 실점에서 모두 영향을 저는 나오게 됐다라고 보고, 오늘 번 선수가 진짜 실점에 많이 관여가 되고 이런 부분을 보셔도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이제 칼슨 선수도 실점에 관여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올 시즌은 칼슨 선수의 이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를 본다면은 저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했던 선수잖아요. 근데 올 시즌 진짜 제일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사타구니 부상 여파로 인해서 스케이팅도 예전만큼의 이 힘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 시즌 정말 스케이팅 같은 부분에서도 예전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았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경기력이 결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 선수가 빠지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연장 이후 패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칼슨 선수가 또 연장 같은 부분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죠. 아무래도 공격 전개라든가 뭐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칼슨 선수가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진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밴쿠버 같은 팀들은 올라가고 있고, 애나임은 초반에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순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림인데, 세너제이는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은 칼슨 선수도 지금 물론 이제 뭐 시즌 내 복귀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쯤 복귀해야 될지. 이게 3월 중순에 지금 부상 재진단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뭐 복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중순에 만약에 복귀한다라고 해도 그때부터 다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한다고 해도 좋은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좀 뭐 전이긴 한데 퍼시픽에서는 시애틀 빼고는 다 가능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시애틀과 세너제이까지는 좀 어려워진 그런 좀 판도로 좀 변화가 돼 있는 퍼시픽 디비전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각 디비전별로 쭉 흐름을 한번 봤는데 이제 뭐 시즌 후반이에요.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팀들 어떤 경기들을 또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또 한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22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GM 선임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차례냐?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카일 데이비드슨 GM을 임명한 시카고인데요. 구단으로서는 이제 10번째 GM이라고 하는군요. 예, 10번째 DM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성범 문제 관련 소식. 이제 시카고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보먼 GM이 자리를 내려오고 이후부터 데이비드슨 GM이 GM으로서 임시 GM으로서
부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정식으로 부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 11 시즌부터 이제 시카고 애널리스트로 이제 시카고와 연을 맺어서 이제 구단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20 시즌부터는 어시스턴트 GM, 이제 부GM으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동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시 GM으로서 그 자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식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GM으로 활동을 하게 됐네요. 시카고 구단과 일을 한 거는 뭐 10년 이상 됐고, 부GM을 거쳐서 이제 정식 GM이 된 카일 데이비드슨 GM입니다. 근데 이번 그 데이비드슨 GM 인사를 보는 시각이 또 다양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파격적인 인사로 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이유 같은 부분은 어쨌든 시카고가 몇 년 전부터 어쨌든 리빌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를 선언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뭐 그런 일 같은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롭게 뭔가 좀 판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케인과 테이브스 선수의 계약이 이제 올 시즌 내년 시즌 끝나면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00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비중이. 이 선수들이 이제 요거를 끝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캡이 빠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선수를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줄어든 수준으로 이제 캡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제 꽤 이제 변혁을 도래할 만한 시기다,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데이비드슨 씨의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33살이요? 예. 굉장히 젊죠. 만 33살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구단의 이미지 회신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됐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33살에 물론 이제 어시스턴트 GM으로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선수를 이러한 분을 그냥 GM, 그것도 이제 시카고 블랙호크스라는 굉장히 역사가 길고 명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을 파격적인 GM 선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파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전임이었던 보먼 씨의 체제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시스턴트 GM이었으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한 2, 3년 정도는 같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또 임시 GM에서 정식 GM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뭐 크게 바뀌지 않았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양분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카일 데이비드슨 GM 체제 시작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냐가 또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지금 뭐 과제도 있고 지금 변수가 걸려 있는 시카고의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도 이제 또 이제 이 정식으로 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었던 뭐 스카우트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결별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하면서 좀 파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어시스턴트 GM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체계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카고에서. 근데 그동안 FA나 트레이드에서 생각보다 뭔가 큰 성과를 보여줄 만한 움직임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자체, 뭐 플레리를 데려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좋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세스 존스를 데려온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일러 존슨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딜 자체를 하긴 했는데, 아주 뭔가 실효를 보고 정말 이 최고의 모습을 보고 와 벌써부터 이건 진짜 딱 됐다 이거다 싶은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부GM 시절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세스 존스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카고 와서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거든요, 경기력이. 이제 이런 부분 물론에서도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부분을
1, 2년 내로 시카고가 또 캡이 이제 막 우수수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에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캡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아이저먼 체제에서 이제 이 젊은 선수들을 이제 막 쭉쭉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한 1, 2년 내로 아마 시카고에서도 똑같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비드슨 씨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힘을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고 당장 이제 올해 이제 캡이 나가는 부분이 플레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는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앤드류 쇼라든지 부상자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케인 테이브스 2년 내로 나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캡 유동성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NHL 쭉 보시는 분들 요즘에는 거의 진짜 캡 싸움이거든요. 이 셀러리 캡, 이 제한적인 공간을 어떤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데이비드슨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같은 부분은 큰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건 심적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비드슨 씨가 토론토에 부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왔을 거거든요. 지금 토론토는 정말 뭐 캡을 정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란 팀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시카고는 적어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만 좀 잘 짜게 된다면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리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지금 데이비드슨 씨가 얼마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앞으로 향후를 이제 크게 좌우할 만한 그런 인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종합해 보면 그동안 프론트로서 보여줬던 성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현재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바탕은 조건은 마련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아무튼 시카고가 올 시즌 그 불미스러운 사건도 터졌고 또 성적 부진으로 초반에 감독 교체도 있었고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뭐 새로운 GM으로 인사를 단행했고 또 이 체제로 또 새로운 또 변혁을 꿈꾸게 되는데요.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블랙호크스 카일 데이비드슨 GM 임명 소식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매치업 프리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살펴보겠고요. 먼저 3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경기입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대 캘거리 플레임스인데요. 에드먼턴이 올 시즌 캘거리 상대로는 홈에서 2번 모두 승리를 했었어요. 이번에 원정 경기는 어떨까요? 이 경기를 꼽으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뭐 엘버타주 라이벌리죠.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 이 위치는 이제 두 팀이 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 라이벌리는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볼 가치가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고도 전력을 또 뛰어넘는 이런 결과도 이제 왕왕 나오는 이제 지역 라이벌리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라인에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캘거리의 이제 공격진에 대비해서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드라이저스 맥데이비드라는 슈퍼스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상반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골리 같은 경우에도 캘거리는 이제 마르크 스트렘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 반면에 에드먼턴은 스미스도 그렇고 코스키넨도 애매하고 이런 느낌의 조금 이제 좀 상반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두 팀의 좀 분위기 같은 부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엘버타주 지역 라이벌리 에드먼턴 대 캘거리의 경기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은 3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대 피츠버그 펭귄스인데 올 시즌 뭐 동부 컨퍼런스 디비전 선두 경쟁 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이 두 팀이 올 시즌 2번 만났는데 2번 다 연장 승부를 했고 1승씩 또 나눠 가졌네요. 주목되는 매치업입니다. 예. 아무래도 디비전 상위권 팀들의 대결이니까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꼽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부분, 지금 피츠버그도 스케이팅 게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전방 압박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이런 전방위적인 라인에서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케이팅 게임 이 돋보이는 팀이고, 플로리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라인에서의 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힘 같은 부분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아예 그냥 초반부터 그냥 피츠버그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초장부터 그냥 이제 플로리다의 힘을 그냥 불을
꺼야 되는 이런 그림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뭐 골텐딩 싸움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뭐 자리 선수가 뭐 보브롭스키 선수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선수 모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꼴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이 먼저 무너지게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3월 11일 금요일 경기고요. 오전 9시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랜치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만납니다. 올 시즌 현재 승점 8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리그 전체에서 이 두 팀뿐이죠. 예. 현재 동부 1위 대 서부 1위의 대결. 올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예, 동부 1위, 서부 1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눈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인데 콜로라도가 일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캘거리 저를 패배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지금 일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상당히 강력한 팀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라고 하면 또 전방위적인 이런 선수의 하드워킹 이런 느낌의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비진 역시 탄탄한 데다가 올해 또 안데르센도 잘하고 있는 뭐 이런 팀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1, 2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콜로라도가 절대적인 힘 자체는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맥키넌이라든지 이런 라인 공격진의 라인도 어떻게 뭐 아호 테레베넨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콜로라도가 이런 캐롤라이나 팀 이런 상대방이 이 정도의 전력에 좀 컬러 약간 좀 상반된 컬러 그러니까 이런 팀을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좀 기회가 오면 확실히 좀 쉽게 골을 만들어내는 콜로라도의 힘이 요 경기 수비가 탄탄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체킹 게임에 능한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도 먹힐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부 1위 대 서부 1위의 대결이라는 이 뭐 타이틀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모을 만한 그런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오전 8시로 가겠습니다. 위니펙 제츠 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요. 두 팀이 지금 센트럴 디비전 내에서 현재 승점 차이는 꽤 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1승 1승이 참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위니펙은 정말 지금 이제부터 좀 발을 헛디디기 시작하면은 댈러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추격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플레이오프를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상황에서 환경 경기가 너무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도 뭔가 최상위권 경쟁을 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조금씩 발을 헛디디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콜로라도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 아래 쪽에 있는 3, 4, 5위 팀들과 격차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위니펙을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또 이제 좀 뭔가 안심하면은 이 경기는 작겠다 좀 전력의 차이가 나네 라는 느낌의 경기에서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좋은 케이스가 왕왕 나온 팀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애리조나한테 뭐 진다거나 이제 이런 느낌의 이제 경기력이 또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위니펙이 뭐 애리조나랑 비할 정도의 전력은 아니지만 이런 그래도 이제 지금 두 팀의 승점 차를 생각하면 확실히 좀 뭔가 블루스가 심적으로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경기는 잡을 수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또 이제 발을 헛디디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팀이 어쨌든 승점이 좀 급한 팀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디비전 같은 디비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차전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슛아웃승을 했고 2차전, 3차전은 위니펙이 연이어 정규승을 했고요. 올 시즌 4차전을 갖는 위니펙과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한 경기 더 보겠습니다. 3월 14일 같은 날이고요. 시간은 오전 9시. 캘거리 플레임스 대 콜로라도 애벌랜치입니다. 오늘 경기를 했는데 연장 승부로 캘거리가 승리를 했고 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붙는 경기가 되겠군요. 예, 또 똑같은 장소입니다. 심지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붙게 되는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경기도 괜찮았습니다. 경기력 두 팀 다 뭐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인 이제 공격력, 뭐 치고받고 하는 정말 뭐 그런 양상에서 뭔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뭐 이런 느낌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뭐 콜로라도는 콜로라도대로, 정말 이제 조그만 빈틈도 그냥 아주 이제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경기력 잘 보여줬고, 캘거리도
이렇게 실점한 다음에 바로 이제 또 따라붙는 뭐 이제 파워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제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두 팀 다 경기력이 상당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금 괜히 서부 1, 2위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쨌든 승리를 한 쪽은 캘거리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콜로라도가 이번 경기는 꼭 잡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또 재밌는 점은 오늘 경기에서는 블라다르시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 콜로라도는 캠퍼 선수가 나왔는데 캠퍼 선수가 이제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서 이제 골리가 교체가 됐고 블라다르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경기 끝까지 소화하면서 어쨌든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요 경기에서는 마르크 스트렘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제 주전 대 주전으로 나오게 될지 그럼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다음 주가 돼도 뭐 순위가 두 팀이 아주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거의 뭐 서부 정상급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1, 2위의 대결 콜로라도와 캘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또 재대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재미 포인트가 걸려있는 또 주목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또 관심 있게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키 시그널 22회 준비한 내용 모두 다 풀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요즘 또 추운 날씨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코로나19 확진자도 연일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모쪼록 애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또 일주일 NHL 잘 보시고요. 저희 23회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